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정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안주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술 마시면서 대통령을 이리저리 험담을 하고 씹어대고 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치인들 참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대체로는 사회악이 많습니다. 필요악이긴 하지만 사회에 별 도움을 못 줍니다. 기업가들은 나라의 일꾼이죠. 그런데 그 사회에 기여 안 하는 정치인들에게 기업가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유난했습니다.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삼성바이오는 무려 2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법기관이 그런 거지만,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또는 경찰이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했는데 그 검찰을 거의 기진맥진 만들려고 하는, 이른바 기소권만 놓아두고 수사권은 박탈하는 검수완박, 그것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정치관 중에 여성 정치인, 그것도 고졸 출신으로서 삼성에서 최초로 상무이사에 올랐던 양향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양심과 소신으로서 나는 이 일 못한다. 정말 사이다 발언이고 일당백의 국회의원입니다. 철험회가 지금 17명인가 20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방경찰청장 출신이네,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고졸 출신 상무이사, 정치인 양향자가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나는 거기에 들러리 못 선다. 그냥 그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건 조정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당, 야당, 반반씩 3명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대립을 하면, 안건을 계속 조정한다고 하면 90일까지 최장 그 안건을 거기에서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대2로서, 그러니까 4명, 2명이 되면 그것을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야당목 하나를 빼내고 양양자가 지금 그 보좌관 문제 때문에 무소속으로 가 있는데, 원래는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인데 무소속으로 가 있는데, 이 무소속을 그 안건 조정이 넣었는데 믿고 넣은 거죠. 민주당 출신이니까 당연히 민주당 편을 들리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가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그는 삼성 반도체에서 30여 년 동안 피눈물 나게 불량품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즉, 삼성 반도체에 불량품이 나오면, 오류가 나오면 그것은 곧 인류의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품 하나가 자동차라든가 어떤 그 기계에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이 곧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명이 사망하는 것이요. 또 다른 기기에서도 사망을 나면, 그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인류의 재앙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그랬잖아요. 이건희도 그 스마트폰, 휴대폰 불량이 나오면 그냥 다 쌓고 그걸 불질러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불량품 나오면 안 된다. 오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피해를 절감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불량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 불량 국회의원들의 그 막무가내식, 막가파식, 조폭식 입법을 나는 양심상, 소신상 거기 동조 못한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이 왔는데, 그건 참 좋은 의견이다. 고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자 폭탄과 전화 폭탄이야말로 나에게 아주 높은 의견이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는 내 소신과 양심을 따라, 내가 반도체에 근무할 때 그런 불량품 제로로 수렴하라는,
불량품을 하나도 안 나오게 하려는 그런 정신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오류를 계속 수정해 나갔는데, 그 문장도 안 되는 법, 말도 안 되는 법, 상식에 입각해서 봐도 안 되는 법, 더군다나 그 법 절차가 얼마나 웃기냐. 왜 4월에다 못을 박냐. 왜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 점검도 안 하느냐. 또 다른 법률과 연관돼 있어서 상충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조인도 아니지만 삼성에서 반도체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장착한 그런 무오류 정신, 초격차 정신, 그것을 발휘해서 거기에 있는 법조인들, 법을 다루면서 무슨 국민 찾고 뭐 애국 찾는, 너희들 마음에 무슨 거기에 애국이 있느냐, 무슨 양심 있고 소신이 있느냐, 그렇게 한 방 찌른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졸속은 부작용을 낳고 꼼수는 재앙을 낳는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그 안건 조정위에서 민주당 편은 안 들 것 같으니까 자기를 빼내고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민영배가 탈당을 했는데, 그걸 꼼수로 본 겁니다. 경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말, 어떤 말도 못 찾겠다. 경악한다. 이건 모략이다. 절차를 잘해서 자기를 이해시킬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삼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가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대개는 사회 부조리죠. 필요악이기는 한데 이런 양양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졸속은 부작용을 낳고 꼼수는 재앙을 낳는다는 그런 의식을 반도체에 근무하면서 체득을 했고, 그래서 양양자는 반도체야말로 양심산업이다.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정치도 양심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럼 애들 잘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이 법 통과 안 하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20명 감옥에 간다더라, 우리 죽는다더라 하면서 법사위에서도 그런저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거 저 같아도 양양자처럼 못합니다. 그는 정치 신인입니다. 67년생. 그러니까 제가 58년생. 그러면 몇 살 떨어졌나요? 11살 떨어졌나요? 그렇다면 아직 새파랗죠. 50대잖아요. 그러면 신인으로서 국회의원 더 생각한다면, 또 광주 분위기, 저도 여기 전주지만 광주 분위기, 이건 뭐 극성 분자들은 아마 문자 폭탄 많이 날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전화와 문자 폭탄이 뭐 17,000여 개? 이렇게 신인인 사람이 여자이면서 요거 나온 이 삼성 최초의 상무이사, 그래서 문재인이 이렇게 차출했는데 그걸 저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배신자다보다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공부도 했더라고요. 사이버대학, 고려사이버대학 나오고 성균관대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인문학도 하고 컴퓨터공학도 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일단 무소속인데 민주당으로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약자인 차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이런 처지에서도 자기 소신을 폈으니까 대단한 거죠. 저 같으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민주당에 그렇게 중재들이 많고 뭐 4선 5선도 있지만은 그처럼의 초선들이 설치는데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물론 뭐 이상민이 가는 사람은 5선으로서 참 가끔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거 패가 망신하는 길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종천이랑 뭐 몇 사람, 그밖에 몇 사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말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양양자처럼 직접 거기에 딱 그 임무를 띄고 들어갔는데, 너는 이 임무해, 그래서 우리 민주당 편을 들어 하고 거기에다 심었는데 그 사람이 양심선을 해버렸으니, 소신선을 해버렸으니 뭐 뒤로 뒤집어졌을 거예요. 처럼 애들 그 얘기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원부를 폐지한 연산구를 제대로 봤나요? 이 사원부에 해당되는 검찰을 폐지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 철험의 주동자들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요. 권력 10년 못 가죠. 건불 10년, 화무 11호, 꽃은 11도 못 가죠.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게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5년 다 됐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50년 할 것 같았죠. 그리고 뭐 200만 팔로워가 있는 어찌네 하면서 겁은 많아가지고 그냥 뒤에 물러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이번에 박근혜 봤잖아요. 박근혜 유영마 밀었잖아요. 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구 시장 국힘 경선에서 홍준표한테 어림없었잖아요.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그 순서로 나왔잖아요. 홍준표 아마 절반도 안 됐을 거래요. 그런데 박근혜 자기가 옛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5년도 더 지나갔는데 어찌 보면 그 자기를 읽어야 되고 물론 뭐 그 고맙죠. 자기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끝까지 변치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참 유영아와 박근혜 둘 다 체면을 구겼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나는 국회의원을 못할지라도 양심과 소신을 저버릴 수 없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리고 반도체 한 부품이 오류가 나면 불량이 나면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또는 나라에게 영향을 줄 법을 불량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불량 입법하듯이 뚝딱 해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 양향자의 말이야말로 대단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의 도리는 해야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민의 도리를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를 나라에 기여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면서 내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 조직 속에 들어있으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인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희가 기업은 이류고 정치는 사류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정치 풍토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뭘 내심은 뭐겠어요. 기업은 인류고 정치는 꼴찌란 이야기죠. 그가 국회의원들이 아마 시장을 알았다면 고객을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국회의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교수하다 되고 법조인이 되고 시장도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 뭐 어떻게 사는가를 모르잖아요. 그 점에서는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교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구수하긴 했지만 구수를 할 정도로 튼튼했다는 얘기죠. 집이.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모르죠. 그런데다가 안철수하고 만났잖아요. 최고가 뭐인 거죠. 법대와 의대, 그것도 서울대. 그런데 또 안철수 역시 이 바닥의 민심을 알까요? 바닥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은 진폭이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뭐 본인의 경쟁력에 문제가 많았죠. 홍준표 역시 진폭이 있는 사람이죠. 바닥에서부터 살아서 그런 어떤 그 부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안 가진 그런 홍준표 철학은 괜찮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그 현실을 모르니까 뭐 임대차법이다 이번 부동산법도 어땠어요? 뭐 24번 고쳤지만 문재인 정부 그대로 다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어디 기업에 가서 한 달만 일해보면 한국 정치는 아마 선진화될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한 500여 명 그 사람들도 기업에 가서 한 달만 일해보면 엉터리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선진화됐을 겁니다.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와대 나와서 이 늘공 아니고 어쩌다 공무원 된 이 어공들 한번 시장에 가서 한번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내가 정치를 엉터리로 했는지 나중에 반성이라도 해야 좀 괜찮아지죠. 이건희가 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참고 또 참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원래 이병철부터 불가근 불가원 그랬거든요. 정치인들하고는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아라. 왜 그 한국 비료 사건이 있었죠. 사카린이 이제 그게 그 어떤 뭐 비료를 때 뭐 만드는 데 그 재료라고도 하는데 그 인공 조미료죠. 밀수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비료
국가에 헌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거의 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다시피 했잖아요, 병철이. 그러면서 그 정치에 대한 그런 아마 철학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들이 되게 정치 안 때리잖아요. 근데 현대는 정주영도 직접 그냥 대선에 나갔고, 정몽주는 뭐 총선에는 많이 국회의원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예, 오늘은 참 사이다 같은 국회의원, 소심파, 양심파 국회의원 양양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와 대비되는 이 뭐 철회면에 뭐네 하는 이 참 불량 입법을 하려고 하는 불량 국회의원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기들 간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그 입법이 국민에게 과연 나라에 과연 기여를 하는가, 이바지하는가, 그런 차원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양심불량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불량 입법을 하면 결국은 자기도 죽고 국가도 죽고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죽으니까요. 예, 인생성형과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